저녁 9시 카페 마감을 끝내고 비를 맞으며 귀가하던 이소은은 서울 외곽의 어둑한 골목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거리엔 아무도 없었고 지나가는 차들조차 관심 없이 비를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소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달려가 젖은 옷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 들리시면 저 좀 보세요. 그러나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의식이 흐릿했고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소은은 지갑을 열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월세도 내지 못해 걱정이 산더미였지만 그럼에도 소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치료부터 해주세요. 돈은 제가 먼저 낼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소은이 일하는 작은 카페 앞 골목으로 검정 마이바흐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로 소은을 향해 말했습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날 쓰러져 계시던 어르신, 병원에 데려가신 분이 이소은 씨 맞습니까? 그분이 바로 태양그룹 회장님이십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비는 해질 무렵부터 깊게 내려앉아 서울의 골목마다 물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카페 달빛 정류장에서 마감을 맡은 이소은은 축축하게 젖은 앞치마를 벗어 가방에 넣고 작은 편의점 앞을 지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는 청춘.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남의 일에 무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람은 갑자기 거세졌고 비는 우산을 들고도 막아내기 힘들 만큼 굵어졌죠. 소은은 우산을 앞으로 비스듬히 기울이며 익숙한 골목길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렸어요. 흙냄새와 빗물 냄새가 섞인 그 골목의 가운데 작은 실루엣 하나가 길바닥에 주저앉은 듯 보였습니다. 소은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설마 사람인가? 하지만 비가 세차게 내리는 통에 형태가 잘 보이지 않았고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튀긴 물벼락의 그림자가 흔들렸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 실루엣은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등은 완전히 젖어 있었고 흰 머리카락은 목덜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소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기요, 정신 차려보세요. 어르신 제 목소리 들리세요? 소은은 우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할머니의 어깨를 받쳤습니다. 젖은 가디건은 손에 잡히면 뜯어질 만큼 얇았고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저 여기 있어요. 괜찮으세요? 소은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만 소란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중얼거리듯 입술을 떨었지만 명확한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그 모습에 더 이상 고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소은은 택시를 붙잡으려고 비가 쏟아지는 길 위로 뛰어들었어요. 몇 대가 그냥 지나가 버렸지만 마침내 한 대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습니다. 기사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죠. 비에 젖은 환자를 태우는 걸 꺼리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소은이 절박한 눈빛으로 애원하자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은은 할머니를 조심스레 부축해 택시에 태우고 스스로도 비에 흠뻑 젖은 채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 너머로 거리는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기사님, 조금만 더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등을 감싸며 연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안은 번잡했고
소은은 젖은 신발로 바닥을 질척이며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어르신이 쓰러져 계시길래 치료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차가웠습니다. 보호자 없으면 기본 치료 외엔 어렵습니다. 소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분 지금 의식도 제대로 없는데 그냥 이대로 두라고요? 그러자 간호사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확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먼저 비용 결제부터 하셔야 합니다. 소은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갑을 열었고 그 안에 남아있던 건 딱 10만 원. 이번 달 월세도 내야 했고 휴대전화 요금도 미뤄둔 상태였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먼저 처리 좀 해주세요. 그 순간 소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표정만큼은 단단했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응급치료실로 옮겨졌고 소은은 진료실 밖에서 축축하게 젖은 머리칼을 뒤로 넘기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이소은의 삶 전체를 뒤집을 거라고는 소은 자신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개었지만 이소은의 마음은 여전히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떨리던 손끝, 그날 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던 서밀한 회장의 모습, 그 기억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뻔했어요. 담당 간호사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소은은 병실을 나오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 꼭 괜찮아지셔야 해요. 말을 마친 뒤 소은은 한참을 병원 입구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흘러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잘한 일일까? 괜찮은 선택이었을까? 다음 날 오전 소은은 늘 하던 대로 카페에 출근했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손님은 드물었고 사장 남상일은 커피 머신에 물을 채우며 소은을 힐끔 보았습니다. 비 오던 날 늦게까지 있었지. 소은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좀 늦었어요. 그는 더 묻지 않았고 소은도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직원 휴게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식자재를 정리하던 주방 담당 윤지영이 소은을 향해 말했습니다. 알바, 너 그 얘기 들었어? 비 오는 날 어떤 애가 쓰러진 노인을 병원에 데려다 줬다던데 자기 돈으로 치료비까지 냈대. 아니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뒤에 있던 아르바이트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완전 호구다. 미친 거 아니야? 그 돈으로 차라리 본인 밥을 사 먹지. 노인 돌봐줬다가 나중에 뭐 되려 물리는 거 아니야? 소은은 말없이 물을 끓이고 있었고 뜨거운 물김이 얼굴 가까이 올라왔지만 속은 더 뜨겁게 끓고 있었습니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들을 하는 걸까? 속상함이 가슴 깊숙이 밀려왔고 눈물이 고일 것 같았지만 소은은 입술을 꽉 다물고 종이컵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윤지영은 여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나는 그런 사람 이해가 안 돼. 누가 보면 세상에 정이라도 실현하러 나온 줄 알겠어. 웃음소리가 튀어나왔고 그 안에서 소은은 작은 한숨을 삼키며 조용히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상일 사장이 카운터에서 소은을 불렀습니다. 소은아, 소은은 고개를 돌려 다가갔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진짜 그런 거야? 병원비까지 내가 냈다며. 소은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이 의식도 없으셨고 보호자도 안 계신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진 거 전부 꺼냈어요. 생명을 살려야 하잖아요. 남상일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은 참 예쁜데 말이야. 너도 내 사정이 있잖아. 요즘 세상에 그런 착한 행동 누가 보상해주나. 소은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는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사람이 진짜 힘들 때 누군가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저도 잘 알아요.
그날 그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셨을 때 저는 그게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거라고 느꼈어요. 그 말에 남상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걱정과 말로 다하지 못한 존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은은 퇴근 후 조용히 도시락을 하나 챙겼습니다. 남은 반찬과 밥을 따뜻하게 데워 작은 보온 가방에 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소은은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서미란 회장은 침대에 누운 채 천천히 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소은은 다가가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좀 어떠세요? 섬이라는 말을 잊지 못했지만 그 눈빛이 소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소은은 조심스럽게 작은 테이블을 펴고 보온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된장국에 고등어 조림이 있어요. 제가 손님 드리고 남은 거지만 제일 신선한 걸로 챙긴 거예요. 따뜻하게 데워왔으니까. 혹시 드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서미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소은은 그걸 보고 가슴이 찌릿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 너머에서 중년 여성이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찾으셨습니다. 의식 회복하셨어요. 네, 젊은 여직원이 계속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소은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이제 천천히 서미란이라는 이름과 함께 조용히 세상 속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흐림으로 가득했고 공기는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소은은 평소처럼 카페 유리창을 닫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 골목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주한 할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누군가의 어머니처럼 보였고 그 다음엔 가족 없는 외로운 노인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소은은 그 할머니가 낯설지만은 않게 여겨졌습니다. 혹시 내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겐 진짜 큰 의미였을까? 그 생각이 갑자기 마음을 파고들어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에게 작은 웃음을 던졌습니다. 에이, 내가 무슨 슈퍼맨이겠어요. 그런 혼잣말이 공허하게 골목에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입구 쪽에서 동료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이소은, 너 지금 바빴어? 저 차 뭐야? 소은은 순간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검정색 고급 세단 벤츠,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무려 5대가 줄지어 카페 앞 골목에 멈춰 있었습니다. 차들은 천천히 마치 중요한 의식을 기다리듯 카페 앞에 정돈된 속도로 도착했습니다. 행인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근처 부동산 직원들,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까지 모두 입을 벌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머릿속이 순식간에 이게 뭐지? 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런 의심과 함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잔잔한 체크무늬 맞춤 정장과 고급 가죽 클러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카페 문을 열었고 정확히 이소은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소은 씨 맞으십니까? 그 낯선 남자의 질문이 카페 안을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소은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말을 잇지 못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날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신 분이시죠? 소은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그게 왜요? 무슨 일인가요? 그 질문이 목에서 떼어지지 않으면서 손끝이 한기에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태양그룹의 회장 서미란 여사님이십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이소은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카페 안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뭐? 태양그룹? 그 재벌 태양그룹? 직원들의 속삭임과 손님의 놀란 눈빛이 소은의 마음을 더욱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내가 그 회장님 앞에 서야 한다니 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소은은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장님이 저를요? 그 말조차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고 숨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반드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초지종을 아신 후부터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저 그날 밤 어르신이 위험해 보여서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큰 파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았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소은은 작게 말했습니다. 그 말 끝에 담긴 떨림이 공간 안에 파문처럼 퍼졌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소은 씨의 그 진심 어린 행동과 마음을 회장님이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 바깥에서 또 다른 검정 세단이 조용히 멈췄고 이번엔 회색 머리의 단아한 여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서미란 회장이었습니다. 소은은 떨리는 숨을 들이키며 그 회장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모든 세단, 모든 정장, 모든 시선이 그 순간 소은을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시작이었고 이제 소은의 삶은 다른 궤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갠 아침이었지만 소은의 가슴 속엔 또 다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잔잔하지만 멈출 수 없는 변화의 비가요. 아침 9시 무렵이었습니다. 카페 앞에 정차한 마지막 검정 고급 세단은 서울 도심의 복잡한 풍경 속에서도 유독 차분하고 위험 있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노인은 회색빛 정장을 입었고 머리는 차분히 넘겨져 있었으며 얼굴엔 은은한 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그 속에서 수술과 회복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문을 조용히 열고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속도감은 없었고 그 대신 공간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소은은 직감했습니다. 이분이 그날 비오는 길바닥에서 내가 부축했던 분이구나. 머릿속이 순간 얼어붙었고 심장이 이름 모를 떨림으로 뛰었습니다. 서미라는 한 걸음씩 이소은을 향해 다가왔고 그 눈빛엔 기품이 담겨 있었으며 감사와 묵직한 울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소은 양 맞으시죠? 그녀의 음성은 낮고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은은 숨을 크게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이소은입니다. 말을 마친 뒤에도 마음속엔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섬이라는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번지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곤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짧은 인사에 카페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을 보인다는 사실이 소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소은은 당황한 얼굴로 손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날 할머니께서 너무 위태로워 보여서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했을 뿐인데 섬이라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세상에서 가장 보기 힘든 마음이에요. 그날 아무도 제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멀찍이 피해가거나 전화만 건네고 떠나버렸어요. 하지만 이소은 양은 말없이 제 옷을 덮어주었고 택시를 잡았어요. 그리고 병원비까지.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소은은 말없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이토록 깊은 울림이 될 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카페 뒤편에서 또 다른 검정 세단의 문이 열렸고 이번엔 회색 머리의 단아한 여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서미란 회장이었고 앞서 모습을 드러낸 분이 그 여사님이었습니다. 이소은은 떨리는 숨을 들이키며 그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세단 맞춤 정장 그리고 시선들이 그 순간 자신을 향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 현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와 검정 셔츠, 정교한 헤어스타일과 차분한 태도를 가진 그 남성.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한 듯 소은을 바라봤습니다. 소은 씨 맞으시죠? 그 남성의 목소리는 고요하게 나왔고 소은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서미란이 미소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소개할게요. 내 아들이자 태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 서현우입니다. 소은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회장의 아들이고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그와 마주 앉아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폭풍처럼 스쳤습니다. 현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날 비 오는 밤 한 소녀가 나를 안아주었다. 그 아이가 내 생명을 살렸다. 그 아이를 꼭 만나야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꼭 뵙고 싶었습니다. 소은은 머릿속이 하얘졌고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그날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은 건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야. 서미라는 잠시 뒤를 돌아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했고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소은님을 그룹 본사로 정식 초청하고 싶어 하십니다. 소은은 숨을 들이쉬었고 그 말 속엔 지금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세상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본사요. 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 두 단어가 그녀의 가슴 속에 확 다가왔습니다. 이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문 뒤엔 또 다른 삶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미래가 비로소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소은은 한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카페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초청장이었습니다. 금박이 은은하게 반짝이는 태양그룹 로고, 그 아래 회장 섬이란 명의의 직인이 단정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이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맞나?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소은은 그저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감 정리를 하던 사장 남상일이 그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이소은, 괜찮아? 얼굴이 하얗다. 소은은 잠시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 태양그룹 본사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어요. 회장님이 직접 저를 뵙고 싶다고 하셨대요. 남상일은 잠시 말을 멈췄고 초청장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진짜네, 이게 뭐하는 자리인데? 소은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꼭 오셨으면 한다고 하면서 초청자를 주셨어요. 그게 다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남상일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뭐 살다 보면 별일 다 생기긴 하지. 그는 소은을 바라보며 진지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런 사람들 세계는 우리 사는 세상하고 달라. 혹시라도 내가 다칠까봐 나는 그게 걱정이야. 그 말에 소은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상일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기회인지 혹은 무언가 위험한 신호인지 그조차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소은은 빌린 정장을 정성껏 다려입고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태양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초고층 빌딩, 유리 외벽엔 흐릿하게 비친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고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몹시도 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두 손은 차가웠고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때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은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너무나 조용했어요. 구두 소리만 대리석 바닥 위를 따라 울렸고 모든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와는 다른 세계구나. 소은은 느꼈습니다. 이 공간의 공기조차 자신이 살던 곳과는 다른 밀도를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서현우였어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침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소은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소은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나 오늘 완전 떨려요, 현우 씨. 괜찮아요. 평소 소은 씨처럼 우리 어머니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현우는 소은에게 긴장을 풀 수 있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고 소은은 그를 믿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고요했고 두 사람 사이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은은 무심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안과 설렘, 긴장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 있었죠.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카페에서 어머니 처음 봤을 게 무섭진 않았어요? 소은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조금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비 오는 길에 쓰러진 어르신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저라도 모른 척하면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창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자주 웃으셨어요. 기억은 희미하지만 몸과 마음이 기억하고 있나 봐요.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을 사람으로 봤다. 그 따뜻한 말투 하나가 내 가슴을 살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현우는 먼저 발을 내디디며 문을 열었습니다. 준비됐나요? 이제 들어갑니다. 소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그 문 너머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 순간부터 소은의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희미했고 회장실은 고요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섬이라는 말끔한 옷을 입고 소은을 마주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아직 병상의 여운이 남아 있었지만 그 표정엔 미묘한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소은 양, 섬이란이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비 오는 거리에서 소은 씨가 보여준 행동과 눈빛에서 저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소은은 머리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숨이 흔들리고 있었고 눈가엔 긴장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도와드려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쓰러져 계셔서 도와야 할 것 같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섬이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태양그룹이 오랫동안 잊고 지내온 가치였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제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서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고 그 눈빛은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나누고 계셨군요. 또 무슨 이야기 하고 계셨어요? 소은 씨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죠? 그는 장난스러운 미소 지으며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섬이라는 미소를 짓고 잠시 침묵하더니 소은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소은 양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소은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서서히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돈으로 갚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내 아들 곁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어 주었으면 했습니다. 서현우는 섬이란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소은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소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섬이라는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청혼을 한 게 아닙니다. 정중히 부탁을 드린 겁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 주시겠어요? 순간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울림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서연우와 이소은은 저녁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고 그로부터 1년 후 서울 한복판의 작은 예식장, 이소은과 서연우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혼인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에 나뭇잎에 닿은 물방울이 작은 음악처럼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도 차분히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어르신이라고 불렀던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소은은 속삭이듯 말하며 서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소은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르신 말고 어머니라고 불러줘. 소은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 순간 예식장 밖에선 빗방울이 더욱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하늘이 준비한 인사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